아스팔트 포장기는 느린 걸음 속도, 대략 분당 6m로 움직이며 3mm 이내의 정밀도로 표면을 남깁니다. 그 표면은 40톤 트럭, 수백만 번의 타이어 회전, 수십 년간의 동결과 해동 주기, 그리고 수년간의 비를 견뎌냅니다. 그것을 고정하는 볼트도, 용접도, 어떤 종류의 고정 장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뜨거운 아스팔트는 부서진 자갈에는 영구적으로 달라붙으면서 트럭 적재함에서는 깨끗이 벗겨질까요? 산책하는 보행자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기계가 어떻게 대부분의 공장 바닥보다 더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도로를 붙잡아주는 것은 무엇이며 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도로는 40번의 겨울을 견디는 반면 똑같은 기계로 만든 다른 도로는 18개월 만에 금이 가는 걸까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영원히 형태를 바꿀 수 없게 되기 전 단 10초 동안 스크리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스팔트 포장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계입니다. 앞부분은 트랙터 유닛입니다. 이 트랙터 유닛은 덤프트럭에서 뜨거운 혼합물을 받아 기계 내부로 뒤쪽으로 이동시키고 일련의 컨베이어를 이용해 혼합물을 옮긴 뒤 회전하는 오거 스크류로 양옆으로 퍼뜨립니다.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기계식 제설기가 재료를 양쪽 끝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뒷부분은 스크리드로 가열된 금속빔이 뒤따라가며 혼합물 위에 떠서 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식기 전에 미리 다져줍니다. 이 기계 전체의 핵심 역할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약 150도 정도의 느슨한 입상 재료 더미를 멈추지 않고 평평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매트로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 표면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표면은 기하학과 타이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점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있어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롤러에 시선이 갑니다. 포장기 뒤를 따라오며 표면을 누르는 무겁고 느리며 우르르거리는 드럼. 기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포장기는 그에 비해 거의 부수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롤러가 와서 도로를 만들기 전에 재료를 대충 펼쳐놓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그림은 거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롤러가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도로의 최종 질감, 경사, 밀도가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롤러는 표면을 마무리하고 밀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기의 스크리드는 롤러가 단 한 평방 센티미터도 건드리기 전에 최종 다짐 밀도의 80에서 85%를 이미 달성합니다. 롤러는 품질 관리 역할을 합니다. 스크리드는 설계자입니다. 그렇다면 기계 뒤에 끌려가는 금속판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크리드는 수동적입니다. 스크리드를 아래로 누르는 작동기는 없습니다. 그저 끌려갈 뿐이며 물리 법칙에 따라 스스로 각도를 찾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기가 앞으로 움직이면 혼합물이 스크리드 앞에 쌓입니다. 스크리드는 그 더미 위를 타고 이동합니다. 더 많은 재료가 오면 스크리드는 위로 올라갑니다. 적게 오면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스크리드는 재료가 앞으로 밀어내는 압력과 스크리드가 뒤로 누르는 무게가 정확히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움직이며 그 평형점에서 포장 두께가 안정됩니다. 이것을 플로팅 스크리드 원리라고 하며 이렇게 정밀한 작업에 비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아한 원리입니다. 스크리드는 마치 배가 수면선을 찾듯이 스스로 높이를 맞춥니다. 스크리드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크리드는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스크리드 플레이트는 약 120도까지 가열됩니다. 아스팔트를 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혼합물은 이미 충분히 뜨거운 상태로 도착합니다. 열을 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가 플레이트에 달라붙어 기계가 앞으로 움직일 때 표면을 찢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혼합물 위에 차가운 스크리드를 대는 것은 마치 차가운 주걱으로 갓 만든 캐러멜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달라붙고 잡아당기고 표면을 망가뜨립니다. 가열된 플레이트는 따뜻한 가리버터를 가르듯 혼합물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스크리드 플레이트가 혼합물에 닿기도 전에 스크리드 하우징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템퍼바라고 불리는 금속 막대들이 스크리드 전체 너비에 걸쳐 줄지어 있으며 이 막대들이 분당 최대 1400회까지 위에서 혼합물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벌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이 막대들은 플레이트가 지나가기 전에 재료를 미리 다져줍니다. 따라서 순서는 혼합물이 도착하고 오거가 전체 너비로 퍼뜨리고 템퍼바가 빠르게 두드리고
스크리드 플레이트가 위를 끌며 평탄하게 하고 매트가 후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8초에서 12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몇 초가 지나면 표면 온도가 다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점 아래로 떨어지고 도로가 굳게 됩니다. 도로는 10초 만에 완성됩니다. 이후 연구이 남습니다. 하지만 스크리드가 떠 있다면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어떻게 평면을 유지할까요? 다들 이 점을 놓칩니다. 스크리드는 자동 보정이 불가능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최신 포장기는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씁니다. 가장 간단한 건 차선 가장자리의 팽팽한 실선이며 센서가 이를 추적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콘택트 스키는 9m에 달하는 긴 금속빔을 포장기 옆에 끄는 방식입니다. 스키는 높이를 평균화해 긴 자가 움푹한 곳을 건너듯 짧은 요철을 부드럽게 완화합니다. 센서가 스키의 위치를 읽어 그 데이터를 스크리드의 유압암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계는 스크리드 플레이트를 직접 움직여서가 아니라 스크리드가 트랙터와 연결되는 피벗 지점인 토우 포인트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포장 두께를 제어합니다. 토우 포인트를 올리면 스크리드의 앞부분이 위로 기울어지고 포장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토우 포인트를 내리면 스크리드의 앞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지고 포장 두께가 얇아집니다. 도로의 경사는 스크리드 자체에 직접적인 기계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 각도의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제어됩니다. 이것은 선체를 밀어서가 아니라 용골의 각도를 조절해서 배를 조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이 깔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된 혼합물로 잘게 부순 돌, 자갈, 모래가 모두 정확하게 크기와 등급이 맞춰져 있으며 비투멘이라는 결합제와 섞여 있습니다. 비투멘은 석유 정제의 부산물로 더 가벼운 연료가 추출된 후 남는 진하고 검은 잔류물입니다. 고온에서는 비투멘이 액체 상태입니다. 저온에서는 고체가 됩니다. 하중이 가해지면 그 성질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스팔트가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도 금이 가지 않고 약간씩 휘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골재, 즉 돌과 자갈은 조밀하고 맞물린 뼈대를 형성합니다. 비투멘은 모든 입자를 코팅하고 그 뼈대를 서로 접착시킵니다. 이 둘은 단 하나의 기계적 고정장치 없이도 함께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혼합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약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포설되어야 하며 온도가 대략 85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다져져야 합니다.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비투멘이 너무 딱딱해집니다. 입자들이 더 가까이 밀착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아 곧 실패하게 되며 이는 몇 년 후가 아니라 몇 달 후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포장 작업의 모든 요소, 트럭 일정, 포장기 속도, 롤러 패턴 모두가 식어가는 시간을 두고 벌이는 경쟁입니다. 모든 도로는 혼합물이 공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롤러가 마지막으로 지나갈 때까지 정밀하게 관리된 열정 마감 시한의 결과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스팔트 포장기와 거의 똑같이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슬리폼 포장기는 똑같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뒤에 회색 표면을 남기고 비슷한 작업 현장에서 운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콘크리트 슬리폼 포장기는 젖은 콘크리트를 몰드를 통해 압출하여 능동적인 기계적 압력으로 단단한 슬래브 형태를 만듭니다. 이 슬래브는 차량이 사용할 수 있기까지 최대 28일 동안 양생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도로는 한 번 굳으면 매우 무겁고 지속적인 하중에도 더 오래 견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콘크리트 활주로는 완전히 적재된 대형 항공기가 수십 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내리치는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활주로는 변형될 것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슬래브에 금이 가거나 이음매가 망가지면 수리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작업에 큰 지장을 줍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롤러 작업이 끝난 후 몇 시간 만에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할 때는 작업팀이 손상된 층을 밀링으로 제거하고 하룻밤 만에 다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중, 기후, 예산, 그리고 허용 가능한 운행 중단 시간에 근거한 공학적 계산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아스팔트로 만들어집니다. 인류는 약 4,000년 동안 도로를 포장해 왔습니다. 로마 도로는 큰 돌, 작은 자갈, 모래로 층을 이루는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아스팔트 도로의 시작은 1850년대 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역청이 포함된 일종의 석회암인 천연 암석 아스팔트를 채굴해 가열한 뒤 도시의 도로에 깔았습니다. 이 도로는 자갈길보다 더 매끄럽고 조용했으며 도시는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최초의 기계식 아스팔트 포장기는 1911년에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작업자들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손으로 갈퀴로 펴고 발과 손 도구로 다져야 했습니다. 느리고 고되고 일관성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등장한 이후에도 스크리드 온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의 포장기는 내부 가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기계 바로 뒤를 따라가며 가스 토치를 들고 포장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스크리드 플레이트를 구간별로 수동으로 가열해야 했습니다. 스크리드 플레이트의 차가운 부분이 뜨거운 혼합물을 잡아당겨 갓 포장한 차선에서 한 줄을 통째로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작업이 몇 초 만에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토치를 들고 잠깐만 방심해도 표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플로팅 스크리드 원칙도 기계가 이미 존재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1950년대에야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대 포장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작 그 개념이 가장 필요했던 기계에는 사후적으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의 모든 표면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착륙할 때 사용하는 활주로 역시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된 포장 기계가 한 번에 연속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착륙 속도에서는 잘못된 위치에 몇 센티미터만 표면이 달라져도 인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그어진 흰색 차선도 설계된 기준에서 3mm 이내로 포장된 아스팔트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횡단 경사가 0.5%만 어긋나도 빗물이 표면에 고이고 도로 가장자리로 배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도시의 매끄러운 자전거 도로 역시 별도의 포장 기계가 한 번 더 지나가며 시공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계지만 다른 사양을 적용해 트럭이 아닌 자전거 하중에 맞춰 더 곱고 얇게 설계됐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의 럼블 스트립, 즉 졸음 방지용 요철은 기계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요철은 굳은 아스팔트를 로터리 커터로 깎아낸 것이며 포장 기계는 그저 바탕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경고를 새긴 것은 또 다른 기계였습니다. 여름 더위에 쉽게 물러지는 주차장은 저급 비투맨으로 포장된 것으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뜨거운 오후에 어두운 노출 주차장이 도달하는 표면 온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등급입니다. 이는 경제적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학교의 육상 트랙은 2m 폭의 특수 포장 기계로 깔린 고급 폴리머 재질 아스팔트 층이었습니다. 동일한 플로팅 스크리드 원리지만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매일 아침 건너는 다리의 상판은 구조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아스팔트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면은 오직 아래의 강철이나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하중을 지탱하는 층이 아니라 유지보수용 층으로 15에서 20년마다 벗겨내고 교체합니다. 지난 겨울 휠림을 휘게 만든 포트홀은 처음에는 균열로 시작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물이 얼면서 팽창했고 역청과 골재 사이의 결합을 깨트려 표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포장 기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첫 균열이 생긴 후 표면이 제대로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통근길에 새로 깔린 매끈한 도로는 밤 9시에 콜드 플래너로 40에서 60mm 정도 깎여나갔고 새벽 5시에는 작업등 아래에서 포장기계가 다시 포장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의 테이퍼 구간은 스크리드 비대칭 확장으로 한 번에 포장했습니다. 레이스 서킷은 여러 번 겹쳐 포장하며 각 차선 가장자리를 정교하게 깎았습니다. 기계 작업이 만나는 이음새는 아스팔트에서 가장 약한 지점이고 레이스 타이어는 반드시 그 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린 학교 진입로는 포장 기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 층이 너무 얇게 깔렸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항상 보수되는 그 도로는 유틸리티 배관을 위해 절단되었고 손으로 메워졌습니다. 부분 보수는 기계로 포장한 표면만큼의 다짐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항상 주변 도로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유리처럼 매끈한 신도시의 도로는 2번에 걸쳐 시공되었습니다. 먼저 거친 바인더 코스를 깔고 그 위에 더 고운 표면 코스를 더 씌웠으며 이 매끄러움은 운이 아니라 바로 그 표면 코스의 사양 덕분입니다. 30번의 겨울을 큰 균열 없이 견뎌낸 고속도로는 점점 더 정제된 3번의 공정에 걸쳐 시공된 더 단단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장 기계는 모든 과정에 항상 있었지만 표면을 누군가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진짜 한계는 두 가지, 바로 자재와 날씨입니다. 아스팔트 비투멘은 석유 정제의 부산물입니다. 그 공급과 품질은 정유 공장 생산량과 석유 경제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포장업계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짐 작업은 환경 조건에 극도로 좌우됩니다. 비, 찬 공기 또는 강한 바람조차도 혼합물의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 롤러가 다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짐 가능 시간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작업팀과 완벽한 장비로도 추운 비 오는 날에 포장된 도로는 2년에서 3년 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은 일정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믹스 아스팔트 첨가제, 왁스, 화학 패키지 또는 비투멘에 직접 주입되는 폼 덕분에 혼합물을 기존의 한 믹스보다 20도에서 40도 낮은 온도에서 포설할 수 있습니다. 다짐 가능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시작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플랜트에서 연료 소모가 줄고 작업팀에게도 더 나은 조건이 제공됩니다. 현대 포장 장비에 투입되는 자재의 최대 절반까지도 이제는 재생 아스팔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로 자재를 밀링하여 재가공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장 장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플랜트에서 혼합되는 재료가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큰 공극을 가진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빗물이 표면을 통과해 아래의 자갈 저장층으로 바로 배수되도록 하여 수막 현상을 유발하는 고인물을 없애고 주거 지역에서 도로 소음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3D 기계 제어 기술 덕분에 이제 GPS로 안내되는 스크리드가 물리적인 기준점 없이 디지털 지형 모델을 따라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이나 스키 없이 위성에서 얻은 기하학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리드 위치로 변환됩니다. 포장 장비 자체는 7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능은 이미 거의 완벽했던 메커니즘을 둘러싼 혼합 설계,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재료 과학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는 결코 눈에 띄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사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포장 장비가 걷는 속도로 어둠 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맨 바닥층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고 스크리드 뒤로는 새로운 검은 표면이 리본처럼 형성되어 영구적으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떠있는 빔의 기하학, 석유 결합제의 화학, 그리고 롤러가 도착하기 전 10초간의 열기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